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이라 뭐 간단한 평행 이동 정도는 우리가 언제 그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할 때 꼭지점이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식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봤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6쪽이죠.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점. 자, 어떤 도형? 도형도 점, 점도 도형이에요. 직선도 도형이고 곡선, 원도 도형입니다. 자, 이런 도형들을 평행 이동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도형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위로 몇 칸 가라, 오른쪽으로 몇 칸 가라, 왼쪽으로 몇 칸 가라. 이걸 이제부터 좌표 평면 입장에서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라. x축 방향으로 뭐야? 마이너스 얼마만큼 이동해라. y축 방향으로 위로, 밑으로, 즉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얼마, y축 방향 마이너스 얼마 이동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 비스듬하게 45도 방향으로 1라는 거리만큼 이동해라 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1,1은 비스듬하게 45도로 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하게 45도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가라를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라고 하지. 즉 보면 알겠지만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것도 한 칸 가고 세 칸 가고 이러면 다 비스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평행 이동은 x축과 y축의 상행이 수직하게 움직입니다. 알겠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정리하고, 자, 점의 평행이동 볼게요. 점은 도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평행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임의의 점을 x축 방향으로 뭐 책이랑 똑같이 할까? 뭐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 b만큼,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그 점은 p-라는 점이 되고 x에는 a만큼, y에는 b만큼 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a,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a, 위로 b. 물론 a가 음수면 반대로 가라는 뜻이죠. 음수 쪽 방향으로 가라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평행이동해라, 뭐 변환해라, t x, y라는 점을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2로 해라 이러면 우리가 이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어떤 명령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코딩 배웠나? 그럼 명령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도 하나의 함수 같은 건데, 어떻게? x축으로 오른쪽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맨 밑으로 2칸 내려라 라는 평행이동이라는 뭐 그런 함수라고 부르면 제일 좋은데, 뭐 그냥 명령어다 이렇게 불러볼게요. 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함수 배웠는데요. 1차, 2차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제 집합을 이용해서 제대로 정의하는 함수의 정의는 수학 하에서나 처음 배우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뭐 명령어다 정도로 이해해 볼게요. 다시 이런 점을 이런 점으로 옮겨라. 말 그대로 여기 더해져 있는 숫자만큼이 평행이동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44번 문제는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겠어요. 1번 어떤 점을 x-1, x-5로 y-5로 옮겨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a, 9라는 건 어떻게? x에 a, y에 9를 넣어라. a-1, 9-5.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a 마이너스 1 더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 더하고, 그럼 끝이에요.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9,1. 아니 너무 쉽잖아. a가 마이너스 8이고 b는 4 아니겠어? 그지? 아주 이지하다. 답은 늘 잘했으니까 마이너스 4. 2번 6,-1을 4,0으로 옮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1만큼입니다. 마이너스 1을 더했기 때문에 변화가 저렇게 된 거죠. 이 아저씨야 왜 그러니? 자, 3,2가 옮겨지는 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3,2가 옮겨지는 점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3,2를 옮기면 x에는 마이너스 1을 더하고 y에는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3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점의 평행이동은 생각으로 별거 없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도형을 우리가 좌표평면의 어떤 방정식 x와 y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fx라는 함수의 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인데 y에 대해 정리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x랑 y에 관한 x와 y에 관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뜻으로 fx, y는 0이라고 씁니다. y는 fx라고 쓸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도형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인 너를 쓰는 것이고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고로 이거는 함수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 f는 함수를 의미하는 f입니다. 펑션이에요. 됐지? 이 f는 도형을 의미하는 f이기 때문에 펑션의 f가 아닙니다. 도형을 영어로 피규어라고 하기 때문에 피규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도형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아까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꾸는 평행 이동에 대하여 즉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 평행 이동에 대하여 도형 x, y는 0은 뭘로 변화가 되게 되냐면 x-a, y-b가 됩니다. 아, 왜 반대야? 왜 반대지? 자, 이 위에서 p, q가 만족한다 하면 p, q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p 더하기 a, q 더하기 b지. 이걸 넣었을 때 여전히 성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형 방정식이 바뀐 건 아니니까 식의 모양이 변한 건 아니니까 이동한 게 다잖아. 네가 너의 방정식 위에 점이면 너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 위해서 AP 플러스 A 마이너스 A Q 플러스 B 마이너스 B여야지 실제로 FP, Q는 제로가 되면서 성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평행이동을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더하는 거지만 도형은 뭔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증명을 해봐도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봐도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봤던 게 어디였어? y는 ax제곱이었죠. 이거 원점 0,0이잖아. 근데 이놈의 자식 이거 옆으로 옮겨놔서 p, 0 되고 싶었어. 그럼 방정식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긴 거잖아. 이게 말하자면 x는 p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거잖아. 근데 방정식이 뭐야? a x 플러스 p가 이거 마이너스 p라고 쓰죠. 그래 p 넣었을 때 p, 0이 꼭지점일 수 있잖아. 우리 좀 신기하다 그죠? y축 방향으로 q만큼은 쌤 근데 있잖아요. y축 방향으로 q는 그냥 y는 ax 제곱 더하기 q라고 쓰던데요. 이거 왜 더하기예요? 아니지. y-q는 ax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옆으로 넘어가서 플러스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y 대신에는 y-q를 넣은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도형은 평행이동 할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fx, y는 제로라는 도형의 방정식은 f x-m, y-n은 제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자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위에 이미의 점 x, y가 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뭐 t, s가 있었다고 합시다. 원래 도형의 방정식은 이었고 너는 이 위의 점이었습니다. ft, s는 제로다. 너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이 점의 좌표를 t 플러스 m, s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던 이미의 점 t, s를 어떻게 x축방 n만큼, y축방 n만큼 옮긴 거예요. 너를 x, y라는 자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x, y에 대한 자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t 더하기 m이 x, 그럼 t는 x 빼기 m, s 더하기 n이 y, 그럼 s는 y 빼기 n. 이걸 어디에다가? 이 식에다가 대입하자. 그래서 x 빼기 m, y-n은 제로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P도 나오고 T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너가 임의의 점 움직이는 점이에요. A, B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알겠지?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걸 만족해야 돼. 그 곡선이 움직이는 점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 동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점을 우리가 자칫 x, y라고 한다면 t는 x-m, s는 y-n. 그래서 너와 너를 여기에 대입하는 결과. 그러니까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옮겨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마치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직선이든 원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도형이라면 반대로 옮겨야 된다. 와,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14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1을 마이너스 1,7로 옮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옮겨야 됩니다. 그럼 도형에 적용할 때는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하겠죠. 주어진 직선이 x 플러스 ay 더하기 b였는데요. 이 직선이 옮겨져서 그러니까 대입을 해. x 플러스 4 더하기 a y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0. 따라서 네가 뭐 해야 돼? 전개했을 때 x 플러스 ay 마이너스 6a 더하기 4 더하기 b는 0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2는 0랑 같아야 된다. a는 5여야 하겠고 b는 14여야지 식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하는 걸 도형 입장에서는 반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 반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 반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좀 다르구나.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야기도 생각하기도 불편할 겁니다. 반대로 한다, 좀 다르다. 그래서 원 또 해보죠. 평행이동.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로 옮겼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옮겼구나.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여야겠다. 우와, 선생님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와, 선생님 이것을 다 대입해야 되나요? 야, 뭐 하면 나오죠. 한 다음에 전개도 하면 되고. 근데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꾸긴 해야 되잖아. 미리 바꾸고 하는 게 낫습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에다가 5를 더한 상태가 될 건데요. 내가 진짜 너를 대입하면, 너를 평행이동하면 x-2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5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5,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되었습니다. 네가 문제 조건이 마이너스 4, 너 마이너스 4 됐네. b가 6이네요. 2가 3이 되려면 a가 2여야겠네. 이렇게 체크해주면 끝이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잘 보세요 선생님. 나한테 말하는 거 있지. 하여튼 B가 2, 마이너스 이거 반지름이 루트 5 마이너스 A였다고 해. 평행이동하면 원의 중심은 점 아니니? 원의 중심은 점이잖아.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리는 게 맞죠? 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 맞잖아? 그럼 4,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평행이동하면 바뀌어? 원이 평행이동한다고 늘어나니? 평행이동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면 안 되잖아? 반지름은 그대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너의 4, 마이너스 이거고 너가 평행이동한 게 내가 안 썼구나 이걸. 내가 안 썼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의 원식이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이었으니까 네가 너의 중심, 네가 반지름 이렇게 해서 체크해도 됩니다. 지금 원은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는 게 원은 도형이지만 그건 얘들이고요. 나는 점이에요. 에잉? 물론 점도 도형이긴 하지만 나는 점이에요. 중심이잖아. 원 아닙니다. 얘는. 원의 중심은 원 위의 점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원의 중심은 그냥 마치 점을 이동하듯이 그대로 더하고 그대로 빼서 그냥 이동하면 되겠고 반지름 길이는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 그대로 슉 좀 펼치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변하지 않았다. 저렇게 체크해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평행이동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평행이동은 점일 때는 그대로 할 것을 도형일 때는 반대로 해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뭐 2차 함수 때 이미 꼭지점이 p, 0이 마이너스 p, x-p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옛날에 해왔던 거랑 똑같다.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대입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럼 평행이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도형의 대칭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대칭은 또 요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나 할 때쯤 간단하게라도 다 정리를 해놓긴 하더라고요. 도형의 대칭이동 한번 점의 대칭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오늘은 끝입니다. 대칭이동 점이나 도형이나 사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같다? 사실 같다? 다르지않니 세상지 저산천지 어떻게 그런가 뭐 대칭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않나? 춥다고? 엄청 제가 안 좋군요. 네. 자, 화이팅! 대칭이동입니다. 도어진이 뭐야? 자,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으로 옮기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한다. 대칭이동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할 것이냐, 어떤 축에 대하여 대칭을 할 것이냐인데 점 대칭은 아직까지 다루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축 대칭 할 거예요. 이 커다란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표처럼 그려볼게요. 점 x, y를 x축 대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말하자면 대칭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대칭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점도 할 거거든요. y축 대칭도 해볼 거고 원점 대칭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직선점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보통 이 정도가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뭐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점까지의 거리가 뭐 있고 그 다음에 x축까지의 거리, y축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겠죠. 너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는 건 너가 여기 있다는 뜻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x좌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y좌표가 반대로 변하게 되겠죠. 즉 y를 마이너스 y로 변화시킨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y축 대칭은요? 옆으로 가면 되잖아. 저는 x좌표가 마이너스 x로 바뀌네. 따라서 이번에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라. 원점 대칭은요, 일로 오는 건데 원점 대칭은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x축 대칭한 걸 다시 y축 대칭하면 여기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도 되게. 그럼 둘 다 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죠. 너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보는 겁니다. y는 x 대칭이 좀 독특할 수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y인데요. 대칭이동하면 여기 있잖아. 이 길이가 y, 이 길이가 x니까 이 점의 좌표는 y, x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가 점의 대칭이동이었어요. 뭐 별거 없다, 그지? 자,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점은 기준이 뭐가 되냐면 컴마를 기준으로 순서상의 x 좌표와 y
좌표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순서상의 x 좌표와 y 좌표를 기준으로 바꾸라는 게 그냥 y의 값을 마이너스 y로 바꿔라 땡이 아니라 통째로 좌표는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억해도 좌표 기준으로 바꾼다. 좌표 기준으로 바꾼다. 다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기준으로 y 좌표를 마이너스 y로 y 좌표를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거고 x 좌표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고요? 좀 이따 도용할 건 도용이랑 점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양수 K의 값을 구해봐라. 147번 여기 슬쩍 풀어놓고 넘어갈게요. 4, K가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쳤을 때 너를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에 더한 점을 4, 마이너스 K라고 하시고 Y축 대칭에 더한 점을 마이너스 4, K라고 하시고 그래서 두 점 사이를 연결한 길이가 QR의 길이가 4√5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 8! 난 얼마? 2K 2K는 계산 결과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FK는 2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형 바로 나오네. 도형 이 도형 피규어 x, y는 제로예요. 도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형도 저기 있는 노란색이랑 다를 건 딱히 없어. 다를 게 없나요? 딱히 없어.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이해를 좀 돕고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2인 직선 EX 플러스 3y는 6이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X축 대칭했으니까 X축 대칭했으면 X, Y 절편이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2X 마이너스 3y는 6이에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3, 0이 성립하죠. 그대로 X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따라서 굳이 쓴다면 F, X, 마이너스 Y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너를 또 이렇게 그려서 또 해보면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y는 6이네. y절편 그대로 0,2 x절편 마이너스 3,0로 바뀌었으니 마치 우리 눈에는 x의 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x 좌표만 문자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x라는 문자가 바뀌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두 번 일어나야 되겠죠. 너를 방금 배웠던 x축 대칭하듯이 y좌표를 또 좌표를 y라는 문자를 바꾸는 거예요. 좌표와 문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yx 대칭을 그리진 않을 건데 y, x는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는 뭘 기준으로? x, y, 문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문자가 부호가 바뀐다. 문자의 부호가 바뀐다. 통째로가 아닌 느낌이야. 쌤,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달라요? 다르지? 뭐가 다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모두를 2,1만큼 평행이동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2,1만큼 평행이동 해보자.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지금 점을 2,1만큼 평행해서 원래 점 x였는데 x 플러스 2 y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보고 도형은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죠. f x-2 y-1은 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점은 지금 여기 있던 점이 위로 올라갔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겠네요. 도형은 조금 눈에 안 보이니까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너는 뭐가 같냐면 2배 x-2 더하기 3배 y-1은 6이니까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죠. 13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직선이 완전히 바뀌어있다. 맞지? 평행 확인하니까 2x 더하기 3y는 13으로 바뀌어있다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도형 평행이동 다 해놨잖아. 맞지? 평행이동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하자? x축 대칭하자고. 여러분, 이 점은 x축 대칭할 때 뭐 해야 돼요? y 좌표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x 더하기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는 평행이동 하게 되면서 대칭이동 하게 되면서 y 좌표가 바뀌어야 되나? 아니, y 문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3y는 13인데 이걸 단순히 f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더하기 1로 바꾸냐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2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어야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넘어가서 13이 될 수 있어. 너 같이 바뀌면 안 된다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너는 그냥 모양이 같은 거 같은데요? 그래.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 자, 무슨 소리야? 얘는 더하기 1이었는데 통째로 바뀐 거고요. 얘는 더하기 1이니까 y-1 됐고 y만 바뀐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바뀌는데 의미가 달라요. 얘는 좌표가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문자가 바뀌면 돼요. 선생님 이게 쉼표 기준으로 뒤에 게 y좌표니까 y좌표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좌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y좌표, x좌표는 x랑 y가 걔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x-2라는 어떤 문자, y-1이라는 문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식이다. x라는 y라는 문자에 대한 하나의 식이다라는 의미로 쉼표가 찍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순서상의 콤마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단순히 너를 y좌표 통째로 보고 통째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y축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문자를 통째로 바꿔야겠고 너는 즉 좌표를 통째로 바꿔야겠고 너는 좌표를 통째로가 아니라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겁니다. 원점 대칭 이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넘어가고 y는 x 대칭을 시켜볼 때 이게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y 더하기 앞으로 통째로 가고 x 더하기가 통째로 와야 돼요. 통째로. 항상 쉼표라는 어떤 그 경계를 기준으로 앞에는 x좌표, 뒤에는 y좌표니까 통째로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면 안 됩니다. 좌표를 통째로 바꿔야 되고 얘는 이제 여기서 문자만 슬쩍 바꾸면 돼요. y-2, x 1이 돼요. 그래야 똑같이 두 배의 머시기 정리했을 때 네가 3x 2y로 마이너스 13으로 바뀌어 나와요. 자, 계산하면 빨리 했나? 2y 3x는 13이 되는 이유.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꾼 게 전부예요. 맞잖아.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x만 y만 바꿔야 되지 x 1을 통째로 뒤로 보내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 여기입니다. 얘는 모양 자체가 똑같은데 봐봐, 의미는 그렇잖아. 얘는 거꾸로 평행이동 있고 부호를 통째로 바꿨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y만 바꾸는 게 맞고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 같은 경우에는 x, y 자리를 바꿀 때 통째로 좌표를 바꿔야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x랑 y라는 문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순서상 점은요 좌표 기준으로 통째로 바꾼다는 느낌이면 도형은요 그냥 문자만 자리를 바꾼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저렇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각자 할 때는 별 문제 없거든? 언제? 평행이동 하고 나서 대칭이동 할 때 문제가 좀 생겨요. 왜요? 평행이동 하거나 대칭이동이라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돼. 봐? 오른쪽으로 갔다가 대칭하면 저가 있잖아. 대칭 먼저 했다가 오른쪽으로 하면 여가 있잖아. 그게 다를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 그냥 섞어도 되는 애가 있는 반면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은 좌표 위치가 달라진 애들도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꺼번에 할 때는 순서대로 천천히 해야 되겠고 보통은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편합니다. 평행이동 해놨다가 이상한 데 가 있으면 또다시 옮겨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칭이동 해놓을 거 다 해놓고 평행이동 하는 게 좀 편하고요. 여러 개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할 때 점과 도형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 때문에 할 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점은 좌표 기준으로 쉼표 기준으로 앞뒤를 통째로 바꾼다는 느낌이면 도형은 xy 문자라는 걸로 그냥 얘만 하면 돼. 일반적으로 보통의 문제집은 점은 하지 않습니다. 도형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때는 y라는 문자가 바뀐다. x라는 문자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고 문자만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점 자체를 이동하는 건 잘 하지 않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하거나 복습하실 때 보면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때 그런 차이들을 물어본다든지 또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교과서 수준에서는 당연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수준 이걸 그냥 애초에 잘 다루지 않아요. 도형만 보통 하고 간단한 한두 번 수준의 평행이동만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문제집의 문제들과 학교 시험들은 꼭 같지가 않더라는 거지. 자, 됐죠? 다시 한번 도형과 대칭이동,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하는 방법 자체는 비슷하고 똑같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점은 좌표 기준으로 통째로 해야 된다는 거고 도형은 그 xy 문자만을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죠. 네. 싫은데요. 실판 이거 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볼 건데 교과서에서 빡빡 다룬다기보다는 저는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특강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 자 여러분 너 x축이라는 게 y는 0이잖아 사실. 그렇지. 그 y축이라는 것도 x는 0이라는 직선이고 그럼 너의 교점이 원점이었던 거고 그지? 이거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x, y를 대칭하면 어떨까 이런 거죠. x는 a, x는 3, x는 5 이런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너를 대칭하면 어떨까? 이만큼의 차이가 x-a입니다. 너의 거리도 x-a인데 요 점의 좌표가 a, y여야 할 테니 a에서 이거 빼면 2a-x, y지 않겠어요? 따라서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자, x는 0이었던 y축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를? x 대신에 이거 뭐하나 썼을까? 2a-x를 쓰자. 여기선 a가 0이었으니까 2 곱하기 0, 0이라서 그냥 넘어간 것 뿐입니다. 2a-x를 쓰자. 2a-x, y입니다. y는 b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너를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면 슉슉 내려와야 되니까 역시나 똑같게 y-b를 여기서 또 빼면 x는 그대로인데 2b-y가 되는 거죠. y를 2b-y만큼 옮겨라. 따라서 x, 2b-y가 되는 거고 이거의 교점이 a, b라는 점이에요. 너의 교점이 x는 a, y는 b, a, b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동시에 두 번 다 하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 교재는 408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8쪽 이 내용 나오는데 사실 얘만 나옵니다. 얘는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나중에 수학 1, 수학 2에 가서 대칭성에 관한 문제 조건을 줄 때 저런 걸 그냥 줘요. 나쁜 놈들이야.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는데 나중 되면 나온다고. 이것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이걸 보고 x는 이 대칭이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x는 이게 대칭한다는 게 뭐야? x는 이게 대칭한다는 게 x 대신에 4-x 넣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4-x 넣었는데 같아졌다며 그럼 이 시간 x는 이게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근데 점대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x는 a, y는 b 대칭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너랑 너의 뭐가?
대칭했다면 중점이 A, B다. 그 얘랑 여기 있는 X좌표를 더해가고 뭐가 돼야 돼? A의 2배 2A가 돼야 되지? 그래서 2A에서 X 뺀 게 너구나. 그래서 2B에서 Y 빼면 얘랑 더해서 2B고 나누기 하면 B가 된다. 중점 구하듯이 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잠땡이들 알겠니? 이 잠땡이들아. 자, 너도 똑같다. AX 대신에 2-A, 2A-X 써야 되고, Y 대신에 2B-Y 써야 되며, 2A-X, 2B-Y를 써야 되는데, 도형 가지고 하는 일은 많진 않은데, 나중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대칭이구나 라고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하나만 정리하고 다시 앞에서부터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아니다. 문제 먼저 몇 개 풀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싸죠. 자, 우리 406쪽에 148번부터 다시 보시죠. 이제부터 대칭이동 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자, 다르다고 강조했던 거는 여러 번 해야 되는 대칭이동 여러 번 해야 되거나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섞어서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지금 기본적인 수준을 연습할 때, 즉 한 번 할 때는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변하는 건 똑같다. 문자냐 좌표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변하는 건 똑같다. 여러분 Y축 대칭이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Y축 대칭이라고 쓰고 괄호 치고 X는 마이너스 X로 바꿔주세요. Y는 2X 더하기 K가 너를 Y축 대칭한 직선이 되는 거죠. 이게가 4,4를 지난데 4,4 지나면 되죠. 계산해보면 K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을 어디에 대칭해? Y는 X 대칭해. 대칭이라고 하면 Y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1이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2,0이 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0,2가 Y는 X 대칭해서 2,0이 원의 중심이 되었다. 자,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때 대입하면 되겠죠. 0은 2A 더하기 2B.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A 더하기 B는 0이었습니다. 평행 이동한 후 대칭 이동할 때 대칭 이동을 할 때 이제 좀 외웠다 치고 지어볼게요. Y는 mx 더하기 2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래요. 그러면 x 대신에는 x-2를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y 플러스 3은 m배의 x-2 더하기 2다. 자, 하여튼 자, 그럼 y는 mx-2m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넣어봐.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이 된대요. 이거는 처음에 감싸야지. x 대신 y 대신 x 쓰면 되겠죠. x는 m,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정리 안 했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그대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지 전개했을 때도 변화가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평행이동했다고 해서 x-2, y 플러스 3이라는 걸 통째로 바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문자만 그때 계속 바꾸면 된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고 너 정리한 게 이거니까 똑같이 저는 이거 계산해서 풀도록 할게요. 이 직선이 4,3을 지난대요. 4,3을 지난데 x가 4, y가 3인 겁니다. 바꿔주다면 안 돼. 4는 3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만 좀 지우고 15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 하면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1, -1 대칭이다. 그럼 이걸 외웠다면 x 대신에는 -2 빼기 x를 y 대신에는 -2 빼기 y를 대칭해야겠다 해도 되고 -2 빼기 x -2의 제곱 -2 빼기 y -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이건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니까 원의 중심이 -4, -3이고 반지름 길이가 1. 그럼 원이다. 동의 공식 구해라. 그게 좋다. 됐죠? 잠탱이들아. 자, 점으로 해볼게요. 야, 인마들아 좀 봐라. 자, 2,1이 있었어. 어디에? 원의 중심이. 근데 어디에? -1, -1을 대칭하고 싶대. 그럼 너의 중점이 너라는 거잖아. 네모랑 2 더해서 나누기 했더니 -1이었다. 너 -4여야 되죠? 그래 -2 나누기가 되죠. 넌 -3이어야 둘이 더해서 -2 나누기에서 -1 되죠. 따라서 원의 중심이 -4, -3인 겁니다. 뭐 반지름 변하겠어? 그럴 리가요. 대칭 좀 했다고 길이가 변하면 안 되지. 맞잖아? 500원짜리 자판기에 넣고 나니까 100원짜리로 바뀌면 얼마나 빡칠 거 아닙니까? 넣었는데 평이동 좀 했다고 위치를 좀 바꿨다고 크기가 줄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좌표 입장에서 보면은 원의 중심 점 입장에서 보면은 점 길이는 대칭, 점 대칭 할 때 뭐 하는 것과 같다? 중점 구하는 느낌으로다가 보여주는 것과 같다. 잠탱이 맨날 자산노. 자, 선생님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아까도 x축, y축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 말고 일반적 아무 직선이나 배웠어도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뭐 책이랑 똑같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고 적어줘. 이 잠땡이들아 어서 정신을 좀 차려봐. 응? 추워? 그러진 않아? 추워요. 넌 진짜 부근 어디가? 또 혹시나 많이 심으면 병원 가봐 알겠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병을 키우시지 말고. 그래 맞다. 네 말도 맞다. 정신력이지. 사람 안 죽겠다 싶으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몸이 약한 탓이니까 받아들이셔야죠. 뭐 아니야? 그럼 뭐 죽을 놈은 죽어야지. 어떡해. 물론 여러분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알아서 쓰러지거나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쓰러지면 바로 들쳐갖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119 불러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들쳐갖고 병원으로 뛰니?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들이 꽤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데려다 놓고 일단 거기서 의사쌤한테 인도한 다음에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해야겠죠? 아직까지 수업하면서 쓰러진 애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마음의 준비까지는 아니고 매뉴얼 같은 느낌으로 쓰러졌다. 어떻게 하지? 패닉을 겪겠죠? 하지만 일단 당황하지 말고 당황이 하겠지만 당황한 척하면 안 되죠. 당황을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해야 될 건 해야죠. 엄마한테 연락해서 좋을 건 사실 엄청나진 않아. 어머니께서 일단 와셔야 되니까 연락을 하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야. 119.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하다면 병원. 내가 들쳐없는데 애가 만약에 몸이 다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되게 몸이 안 좋아서 하면은 들쳐없고 뛰다가 몸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수업 중에 쓰러진 건 팔 부러져서 쓰러진 건 아닐 테니까 뭐 허리 갑자기 두두둑 하면서 쓰러진 건 아닐 테니까 들쳐없고 뛰어도 되겠죠. 들쳐없고 뛰다 보면 우리 등에다 토하겠지. 멀미가 토하니까 좀 낫니? 하면서 오늘 수업은 못하겠구나 하면서 하면서 토삼을 묻히고 집에 와서 씻어야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씻어야지.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인도해주고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오셔라고 하고 좀 더 전문가인 의사쌤한테 상황 설명을 해야겠죠. 야, 뭐 힘들어는 했는데 뭐 괜찮다 하더니 식은땀 계속 흘려서 그래도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괜찮다 하더니
화장실에서 좀 토도하고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상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급성 맹장염 이런 거 쓰러져. 급성 맹장염이요 참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맹장염이면 저는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맹장염 수술했던 사람? 요새는 맹장염 수술 잘 안 하냐? 옛날에 그거 한 번쯤은 다 했는데 떼기에 상처 하나씩 있는 애들 전부 다 맹장염이요. 옛날 맹장이 터져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맹장염이 인류가 진화까지는 아니죠. 이제 진화하게 되면서 딱히 필요 없는 부분인데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참으려면 참아지나 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배가 그렇게 아픈데도 유도 선수였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까지 유도부였거든. 근데 배가 그렇게 아픈데도 코치한테 잘못 말했다 코치한테 뚜디 맞으니까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막 쓰러져서 막 질질 하다가 이제 코치가 이럴 때까지 참은 거야. 그래서 들고 와서 보니까 맹장염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터질 때까지 참지 못한 거죠. 우리 할매가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할매들이 이러면 안 돼. 아프면 제깍제깍 어야 손녀야 하면서 손자야 하면서 전화부터 해갖고 아프다 이씨 빨리 내려와 하면서 동방예의 중에서 할매가 아프면 버뜩 뛰어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불러갖고 가자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할매가 또 그런 걸 없어. 그러면 자식 돈 쓰는 거 하나씩 아까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야. 자기는 빨리 죽어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할매 성격이 약간 딱 그렇거든. 아픈데 참은 거야 이 할매가 3일째 이틀째 터져서 병원 갔어요. 복막염이라 그러나 한 터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상처잖아. 염증이잖아. 세균이랑 뭐 고름이나 이런 걸로 범벅돼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맹장염이 극하다 이게 참다 터진 건데 내장이 이게 다 묻잖아. 이제 내장 다 꺼내서 씻어야죠. 내장 이렇게 찰칵 빨리 한번 하고 다시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할매가 그냥 가서 이제 배 열고 스쿱 하면 될 거 가지고 터질 때까지 참다가 아까 할매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온다고 그래서 할매는 죽고 싶으면 자꾸 그래 행동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온다고 다음부터는 다치면 바로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병원비 아까워하지 마. 할매가 잘 몰라서 병원비 아까웠어. 그냥 병원비 안 내도 돼. 애초에 할매가 병원 안 가도 우리 병원비 다 내고 있어. 제 병원비도 제가 내고 있어요. 저 의료보험 됩니다. 10몇만 원에서. 우리 파더리 부양가족이 2명이잖아. 나는 이제 탈락했고 나는 제가 돈 버니까 제가 냅니다. 우리 파더는 마덜 거랑 내 브라더 것도 내야 되잖아. 파더리 한참 일할 때는 얼마를 냈나? 50만 원씩 60만 원씩을 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더 내는 분들도 있고 연봉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3, 40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버는 만큼 내야 되는 거거든. 나라에 세금 내는 거야. 언제? 내 아플 때 대비해서. 니들 아플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 가서 다 약 받아먹고 이제 감기 걸려서 가면 한 5천 원, 뭐 10,000원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잖아. 그게 다 여러분 아버지가 평소에 보험을 다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단점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취업 비자까지 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어쨌든 이용 가능합니다. 큰 수술 받을 때 미국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수술이면 우리나라에서 몇백만 원 수준이거나 몇십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보험 처리가 다 돼서. 그래서 옛날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 미국 살던 애들이 아플 때마다 한국 와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다고. 미국에서는 2억 들거 여기서는 2,000만 원이면 해결 가능하니까. 미국은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잘라? 병원 가면 안 돼. 저러 알리. 병원 가서 이제 다리 막 수술하고 하면 이제 2,000만 원? 2억부터 시작해. 병원비 장난 아니야. 그 가난한 애들은 병원 못 가요. 부자야 뭐 평소에도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면 그만이고 평소에도 돈이 있으니까 사설 보험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생명보험 넣듯이 부자애들도 의료보험을 사설로 넣어요. 그럼 뭐 이제 2억짜리 수술 또 몇천만 원 해결하는 거야. 평소에도 돈을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면 되니까 보험으로. 근데 말하자면 노숙자나 아니면 정말 약간 좀 이제 하층까지는 이제 돈벌이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의료보험까지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몇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잖아 보통은. 그래서 걔들은 병원 잘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정신력으로 해결한다고. 돈으로 해결 못한 정신력으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병원 가는 게 이득이에요. 안 가도 보험비는 낸다. 아버지가 낸다. 여러분 거 낸다. 쌤, 전 아직 어려서 괜찮은 거. 아니다. 아빠가 다 낸다. 너는 다 부양 가족으로 잡혀있다. 그래서 다 낸다. 내기 때문에 아픈 병원 가야 돼.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다 참고 이랬는데 알아. 아프면 병원부터 뛰어가겠지. 의사 멱살 붙잡고 샥 살려달라고 하면 의사가 살려줘야지. 뭐 이러겠어. 멱살은 잡지 마시고 정중하게 살려주세요 하면 다 살려주는지 알겠죠. 우리 의사쌤이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다 정중하게 살려주세요 하면 다 살려줍니다. 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냥 병원부터 가면 일단 뭐 원래 엄청 아픈 것도 좀 안 아파져. 그렇지 않나? 약간 병원 공기 맡으면 좀 덜 아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몇 번 경험이 있는데 네. 한 번 정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어릴 때 뭐 장염인지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미칠 것 같은 거야. 참고 화장실을 가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해갖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한 2시간 그렇게 이제 참고 하다가 엄마랑 이제 1시간 정도 더 참아보자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안 돼. 응급실 갔어요. 그냥 응급실 갔는데 앉아 있으면서 느꼈어. 나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앉아서 이제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예. 원래 그냥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진 건지 사실 아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응급실 분위기가 내 같은 게 가면 여기서 아프다 하면 될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 막 피 막 줄줄 하면서 뛰어오고 이러더라고. 왜 구급 뛰는 거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 드르륵 하면서 막 엄청 오고 막 이거 뛰어 하고 있길래 배가 아파서 이런 걸 강의 한다고 와 뭐야 나 기다려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한 30분 이게 앉아 있었어. 뭐 수술하러 갔는지 뭔지 몰라도 이제 또 내 차례 되니까 오렇게 해서 갔는데 많이 아프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파서 왔으니까 약을 일단 보자 가지고 만져보더니 장이 꼬인 건지 장염인지 뭐 처방받고 그랬는데 뭐랄까 병원 공기 자체가 항생제가 있나 뭐 이렇게 약간 가만 앉아 있다가 안 아픈 느낌 그런 거 좀 있지 않나? 병원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그 처음으로 막 피 질질 흘리는 사람 여기 실려오는 거 봤으니까 어릴 때 중1 때였나 그때가. 그래서 응급실은 애지간한 일은 안 가야겠다 하면서 옛날에 전 기억 안 나는데 응급실 가면 동생이 이제 칼로 자기 손가락 썰었을 때랑 3살인지 4살인지 어릴 때 가위로 자기 손가락 썰어가지고 왜? 하면서 이렇게 빵 하고 있는 거 엄마랑 아빠 뭐 다들 데리고 왔던 나는 뭐 동산병원 갔던 거 같은데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뭐지 이게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걔가 오른손을 못 써. 없는 건 아니고 다시 다 붙어있고 이제 흉터도 거의 없는데 왼손잡이입니다. 강제 왼손잡이 한 달, 2달 동안 이거 손에 붕대 묶고 이제 풀치도 제대로 붙어 이러니까 3살짜리가 이거밖에 못 써요. 지금 또 왼손잡이 할머니한테 건가고 그랬다 그런 거야 나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괜찮으니까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건강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이 직선은 좀 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너로 대칭해보자. 너를 알고 싶어 이런 거야. 자 문자는 A, B, C가 뭔지는 알고 있고요. X와 Y는 대칭 이동해야 될 점도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너예요. 너를 뭐라고 표현하지? 뭐 TS, AB, AB는 좀 그렇지. PQ라고 할까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됐죠? 에이 선생 X1, Y1 썼으면 여기도 뭐 X2, Y2 쓰시지. 싫은데. 자 하여튼 그럼 내 마음입니까? 최근 그래놨네? 아닌가? 최근에 X-Y로 했는데? 저는 PQ로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공식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공식처럼 아까처럼 뭐 2a-x, 뭐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서 풀어야 돼. 말 그대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대칭이니까 너 길이가 같고 수직하지 않느냐. 즉 첫 번째 2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기준점과 대칭 이동하는 점 PQ의 맞나? 기울기가 누구랑? 직선과 수직. 직선이나 수직가 나온 뜻이죠, 맞죠? 내가 구한 2점 사이의 기울기가 직선과 수직이죠. 사실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기울기가 아니고 여기도 직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의미는 2점 사이의 기울기가 너의 기울기랑
수직하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x1에서 y1까지 x1, y1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P, Q라는 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이거잖아. 근데 그걸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P, Q와 x1, y1의 중점이 L 위의 점이다.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이것도 식이 정리하기 좀 별로거든요. 루트도 들어가고 절대값도 들어가는 식이라서 그러니까 정리하기 좋은 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중점이 너와 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너와 너를 자 x1, y1, abc는 모두 아는 값이에요. 모르는 건 pq뿐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pq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연립방정식 풀면 pq 잡혀요. 이건 할 때마다 계산해서 구해야 됩니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 선생님은 좋은 방법 알고 계시죠? 그런 건 없다. 네 그런 건 없다. 직접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네, 또 영어 비밀인데 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까지라기보다는 제가 계산을 딱 해보면 x1 더하기 k y1 빼기 k 이게 됩니다. 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면 여기 대칭이잖아. 그럼 이렇게 그 평행한 선들을 그리면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너도 y좌표가 y1이라는 거 아니야. y좌표 y1은 같아야 되잖아. y좌표 y1이면 x는 y1 빼기 k여야지. 얘가 됩니다. 그러면 x좌표가 x1이라는 소리. 대입하면 x1 더하기 k겠죠. 너의 y좌표가 너랑 같아야 돼. 그렇게 그냥 볼 수는 있어요.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기울기가 2거나 3이면 즉 휘어 있으면 가빨라져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직사각형 그려서 할 수는 있는데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일 때는 계산해서 구하겠다. 아이디어는 뭐다? 너 수지가 아는구나. 너 그 다음에 2등분이구나. 그래서 2등분을 거리를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루트와 절대값이 있어서 또 제곱을 하고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건 중점이 더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연립하여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조금 더 간단한 직선들인 x는 a,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정리 한번 했었고 지금 조금 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칭이동할 건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노고수 자 151번을 걸어보자. 갔다 오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얼굴을 자꾸 이렇게 들이대시면 되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우는 애들이랑 아픈 애들이랑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울고 아픈 독전이야. 거기에 당해가지고 제가 제 여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요. 9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 언제 하냐고요? 자꾸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겠죠.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하고 뭐 할 생각은 잔뜩 있긴 한데 막상 또 하려니까 막상 또 귀찮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너무 좀 두렵다까지는 너무 좀 그런 거 같은데 고민은 늘 줍니다. 결혼은 약간 되는데 뭐까짓 거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 간 놈이 낫거든요. 못 가는 놈인 거죠. 안 가는 놈인 거죠. 나이 더 들기 전에 한 번쯤 갔다 오는 것도 이게
몰라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을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요. 잠깐만 안 돼요. 자, 저는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위험할 뻔했네. 긴 영상에서 이걸 체크해서 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괜찮겠죠. 와 이거 시간이 걸리면 삐지겠죠? 자, 삐지면 사실 살짝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삐지면 우리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좀 좋아요. 내가 보통 침대에 누워 있거나 바깥에 앉아 있거나 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기가 보통 꽉 쳐가지고 나가거든. 그럼 좀 좋아요. 드디어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러고 마음이 불편해서 화해해야겠죠. 제 마음이 약합니다. 오래 못 가요. 이걸 못 넣는다고? 심각하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해야죠. 아니야? 혼자 살 거야? 혼자 살지 마세요. 외롭다. 외롭다는 게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혼자 살면 결국 도태됩니다. 도태까지는 좀 표현이 너무 그런가? 연예인들 보면 화려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로 화려하게 살고 놀 것 같으면 뭐 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긴 한데 결국 그 연예인들도 봐봐 좀 궁상 맞잖아. 돌싱이랑 걔들이랑 그거 미운 누리 새끼인가? 걔들 맨날 보면 재밌어는 보이는데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만나서 노니까 재밌지. 걔들 평소의 일상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평소 일상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친구가 여러분 나이 땐 친구지만 나중에 한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친구들도 다 연애가 먼저고 결혼이 먼저예요. 자기 가족 나도 놀러 나가는 새끼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다. 그잖아. 자기 와이프 버리고 자기 여자친구 버리고 나는 친구가 술 한잔 할 테니까 집에 나 있어. 그런 인간은 없다고 세상에. 어쩌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만 나가서 놀고 와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랑 처가 있는데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누구밖에? 같이 노총각인 새끼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하는데 그렇게 살 바에는 니들 넷이 같이 살아라 이 바보다 이러면서 넷이서 힘을 합치면 야 남자 넷이야 돈이 연애 2억씩은 버는 애들이야. 남자애들 합치면 아파트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냐. 아파트 구해갖고 방 2개씩 나눠 쓰면 되겠네. 와 하면서 와 좋겠다 하면서 빨래도 나눠서 하고 새끼들아. 새끼들이 연애도 안 하는 놈들도 있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견마도 나처럼 연애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고민인 놈도 있고 많은데 연애하는 게 낫죠. 결혼하는 게 낫다. 혼자 살 줄 아세요? 항상. 물론 여러분 있잖아 그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려하게 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로 능력이 있거나 정말 바쁘게 살 거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 오래 못 가서 40대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제 주변 애들은 그냥 와이프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못 나오고 애들 커가는 게 먼저고 나의 성공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고 자식의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뭐 자식의 바르게 잘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나이대가 오면 친구들 앞에서 딱히 자랑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돈 많이 버는 아저씨 일인데 결혼도 못했네 이런 수준이야. 돈 많이 벌었으면 결혼이라도 잘 하든가 했었어요. 돈 많이 벌고 혼자 살면 더 외롭다.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괜찮니? 그래 많이 좀 나아졌나? 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꼭 결혼하시고 연애도 해보시고 결혼도 해보시고 해봐야죠. 우리 안 맞으면 돌아오는 방법보다는 이제 잘 맞추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연애는 판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낭만이니까. 결혼은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지만 이만큼 사랑하고 저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큼 좀 더 조건이면 애를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저만큼밖에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사람 하나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돈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사람 하나만 보고. 물론 그게 낭만이긴 하지. 저는 낭만에 가깝죠. 미쳤다 약간 맞지? 저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잠깐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P 2, 마이너스 1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얘는 대칭축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y는 x 더하기 2고 2, 마이너스를 한 2쯤 찍는 것 같네요. 따라서 너를 대칭 이동한 너의 좌표 뭐 a, b라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구하느냐를 풀어보자 이거지.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직한다는 조건. 너 수직하는구나. 그래서 a-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 1과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따라서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여야 하겠으며 a 더하기 b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거리가 같다는 걸 아까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중점의 좌표가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마이너스 1이 너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의 b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2랑 같다. 양면 2배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b는 a 더하기 7이었습니다. 와우, a 더하기 7인데 저거라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4가 되는 상황이죠. 너와 너를 연립하면 a와 b의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야? 답이 뭐야? 마이너스 3,4가 대칭점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설명을 잠깐 했지만 뭐 할 수도 있겠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사각형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너 뭐야? 정사각형이네. 좌표 있으면 더 쉽습니다. 너 x2 아니야? 맞아. x2 넣으면 4구나. 그럼 너 y좌표 4야. 너 x가 아니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네. y좌표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넣어야 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4가 대칭점이 되는 거죠. 2번 y는 마이너스 2x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이 완료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였잖아. 약간 큰일 났네.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국은 사랑이 먼저죠, 여러분. 사랑 올리 사랑 알렸지. 사랑만 있다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죠. 만약에 힘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사랑? 사랑 너무 대단한 단어지 않습니까? 최고. 감동적이야. 조졌네 진짜. 어떡하지? 덜어내는 게 좋겠죠. 삭제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도 가서 삭제하고 다시 영상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다시 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좀 기다려줘요. 지금 4K인가? 영상을 화질을 되게 좋게 촬영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용량이 너무 커서 자르고 다시 붙이면 한 3-40분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 1시간 반짜리잖아 이제. 그럼 중간중간 자르고 다시 붙이면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영상 하나 띡 튀어나오거든. 띡 튀어나오는 걸 다시 또 업로드 띡 하는데 한 또 1시간 걸리고, 업로드 다 되면 영상 처리하는데 한 2-3시간 걸리고, 영상 처리 끝나면 이제 고화질로 보려면 또 기다려줘야 돼요. 유튜브가 고화질 처리 또 해줘야 돼서 또 걸리고. 실제 메일하는 특강에서 보니까 정말 쉽진 않더라고. 그냥 맥북을 집에 하나 있는데 맥북을 들고 와서 괴로울 일까 싶기도 했는데 일단 귀찮아서 그냥 휴대폰으로 업로드 해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영상 처리해주는 데도 오래 걸리고, 실제 HD 화질 좀 볼만한 화질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6-7시간에서 정말 오래 갈 때는 오후 10시쯤 돼야 볼 수 있더라고요. 사실상 여러분 오늘 아침 수업했는데 지환 씨한테 내일 수업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보고 와 하면서 링크 보내주면 9시 10시 돼서 나 고화질 본다 치면 좀 끔찍한 일이잖아. 너무 하자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송인들은 돈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괜히 몇 천만 원짜리 한다, 몇 백만 원짜리 한다 하는 게 있는 말인 것 같아. 제 방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5메가바이트 플러스 항상 한 칸이에요. 아 느리다고? 그건 뭐 안타까운 일이죠. 게임하려고 하면 핑이 항상 1000이 넘어. 잘 쳤네. 게임을 못하니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대칭하냐? 직선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것도 일반적인 직선. 물론 얘는 좀 쉽긴 한데 교비가 1을 마이너스니까 조금 쉽긴 한데 이 선생님 이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지? 이거 직선이잖아. 우와 하면 좋나. 일단 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은 통째로 대칭이 물론 가능합니다. 인마가 그냥 아마 바로 해놨는데 물론 바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면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점두개 이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대칭 좀 구하는 거야. 기준점 뭐야?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 못 구하면 띠 내려야지. 자, 교점은 마이너스 1, 0에서 생깁니다. 아니네. 교점이 저기 아니네. 교점이 마이너스 2 아니네. 자, 다시 한번 암산을 얘기해볼게요. 교점은 1입니다. 아이고 1가 마이너스 2였구나. 교점 하나 찾았고 그러면 아무 점이나 하나 대칭시켜요. 0,0 어때? 나쁘지 않지. 0,0 이렇게 있다 치면 너 대칭이 더한 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0,0을 또 대칭시켜. 그럼 이건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계산을 좀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A, B라는 점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너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둘의 기울기는 1이야. 그래서 A분의 B의 기울기는 1이야.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인 2분의 A, 2분의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래서 2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에요. A랑 B가 같다. 맞지? A랑 B가 같으니까 너 A라고 쓰면 옆으로 넘겨서 A는 마이너스 1. 어머! 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뭐 지나면 돼? 내가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대칭 이동시킨 애랑 교점이랑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대칭 이동이니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여주시면 y는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x는 1하고 y는 빼기 이렇게 정리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물론 얘는 지금 일반형으로 정리해놨죠. 그렇게 정리해도 되고. 그래도 책이랑 똑같이 한번 그냥 바로 직선을 이동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긴 해야겠습니다. 자치를 이용한다. 너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한다면 너를 대칭 이동하는 점 위에 있는 그 점을 X, Y라고 하자.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B는 마이너스 2A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너와 너는 수직이야.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는 기울기 1이고 2분의 바로 좀 할게요. 중점 Y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야. Y 빼기 B는 X 빼기 A야. 그래 알겠다. 너는 뭐야? 2배 하면은 Y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X, Y를 A,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또는 A, B를 X, Y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A, B를 X, Y에 대해 정리하고 싶으니까 Y를 조져버리겠습니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 자, b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다시 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우린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너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 비슷한 방법으로 y도 정리하면 되는데 너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도 되고, 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플러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a는 2.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y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00 빼가리네 진짜. x 더하기 1은 2 y 더하기 1이니까 just 뭐부터 마이너스여야지. 마이너스 2y 넣으면 x 플러스 2y 더하기 3이 되죠. x 플러스 2y 더하기 3 똑같은 거다. 그래서 임의의 점 A, B로 잡고 너의 대칭한 점이 x, y다. 너의 자치를 구하듯이 구하는 건데
여기서 문자들이 좀 3개, 4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게 뭐냐? y를 a, b, x를 a, b에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한 x, y가 이거였는데, 우리는 b는 마이너스 2a라는 식의 너희들을 대입해야 되니까, 다시 b는 x에 대해서, a는 y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도 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보통 교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교점 하나 찾으시고, 아무 점이나 하나 대칭 이동시켜서 점점 찾으신 다음에, 2점 연결하면 그게 대칭 이동은 직선이다. 그렇게 찾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지막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편하면 충분하죠.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정말 믿을 만한 약간 이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니까 와이프라는 거. 제가 와이프는 아니고 여자친구의 이제 눈물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사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해서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습니다. 잘 사귀고 있는 거 맞겠죠?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여친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3분의 1이 최소. 이게 무슨 말이야? 3분의 1이 최소. 그냥 3분의 1 있는데 왜 길이가 최소값이 있어? 뭐 변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변하는 점이. 그럼 뭐가 변할길래 그런 건가 볼까? 어떤 직선이 있었습니다. 좌표평을 위해서 두 점 A와 B가 직선 L에 대해 같은 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야. A와 B가 같은 쪽에 있고 뭐 책이랑 좀 그림이 너무 좀 다르긴 한데 상관없어요. 의미는 똑같으니까. 점 P가 직선 L 위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나 P가 여기 있어. 움직여봐. 그럼 AP 더하기 PB라는 게 변하잖아. P에 따라서.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언제 제일 작아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P가 이렇게 계속 변할 건데 언제 길이의 합이 제일 작아지겠냐? 이런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칭성을 좀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B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기로 합니다. 여기는 P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때 PB는 대칭하였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해서 PB와 PB'가 같은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AP 더하기 PB를 계산해보고자 했는데 PB가 직선 반대쪽에 있는 P'라는 점, B'라는 점에 대해서 PB'와 같은 길이를 갖게 되니까 결국 너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의 합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너와 너의 합이다.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건데요. 삼각형에 의해서 저 길이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뭐야? P가 여기 있어서 일직선이 될 때가 제일 작아지는 것입니다. P는 직선 AB-와 직선 L의 교점이 됩니다. 즉 P가 직선 AB-와 직선 L의 교점이 되는 순간 그때 일직선이 되면서 길이가 가장 짧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이라는 게 너무 막 일반적인 직선이 나오면 사실 계산하기 너무 힘들고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X축이에요. X축에 점이 있다. 그럼 너 1,5다. 너 만약에 4,2다 이랬으면 이거다 이게 언제 최소냐? 너를 대칭해서 4,-2라는 점이랑 뭐를 A라는 점이랑 선생님 누구 대칭해요? 근데 아무거나 하잖아. 얘를 하든 쟤를 하든 상관없다. 일직선을 내렸을 때 그때가 최소예요. 그렇다면 굳이 뭐 길이 계산하면 3과 7이니까 오마이갓 숫자를 바꾸다가 잡았어. 보기보다 쉽다고. 어? 매우 쉽다고. 보기엔 매우 쉽다고? 보기보다 쉬워. 네 맞아요. 3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도 했으니까 58이면 이것도 58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다른 거 해도 돼요? 네 당연하죠. A를 대칭 이동하셔도 여기 직선은 이렇게 그려서 일직선이 되면서 교점 자체는 똑같이 나오고 길이도 다를 거 없이 똑같이 나온다. Y는 X 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Y는 X 위에 있어도 내가 A인데 내가 B야 임마.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올 건데 뭘 너무 멀리 갔다 온 거 아니니? 그래서 적당히 대칭 이동하여 너가 B'였다고 할 때 우리들이 일직선을 연결한 요점이 최소.
이해되시죠? 뭐 그런 식이에요. 5점을 지날 때 여기 최소. 왜 하나 더 그리세요? 3개짜리도 있어. 예? 예? 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B를 여기에 만나야 되니까 수선으로 대칭시켜 줍니다. A는 저쪽으로 대칭시켜 줄게요. 그럼 여러분 보라색끼리 보세요. 너랑 같네. 파란색끼리 볼까? 너랑 같네. 원래 해야 되는 건 안쪽에서 띠인데 보라색, 흰색, 파란색 하면 되잖아. 일직선으로 올 때가 최소. 되겠죠? 그냥 대칭해서 일직선이 최소다 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좀 기억해주고, 물론 실제로는 이거 하나만 딱 끝이 아니라 뭐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대칭을 어디에 할 거냐,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은 있지만 일단 기본은 이거고, 연습을 좀 하면서 나중에 문제 유형이 좀 더 어려워지고 심화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 회전까지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점과 이런 점 사이에 y는 x-1 위에 y는 x-1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는 점이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인데 y 때는 1, 1은 여기 있는 점이겠죠.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이쯤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대칭이 되었다고. 야,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이거 2,0이긴 한데 모르니까 원래는 또 수직하고 중점이가 있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 잠깐 했지만 기울기가 1이라면은 사각형 그려서 좀 꿀빨릴 수 있습니다. 너 1,0이잖아? 그럼 나 0이야. 너 뭐야? y가 1이려면 x가 2여야 되네? 2,0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이랑 아까 그려졌던 누구? 원래 있던 점 A랑 일직선 사이의 거리가 다르겠죠. 이것도 17이 최소값이고, 만약 그때 뭐 이런 점의 좌표 또는 너의 좌표를 부르겠죠. 이 직선 위의 점이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구에서 y는 x-1과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P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잔소리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잔소리인가 헛소리인가 하여튼 늦어져 버렸는데, 그 뒤에 연습 문제들 앞에 원방이랑 그거는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수능 챌린지 문제들이랑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링크 보내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